2년간의 연애 끝에 세무사로 일하는 남편과 결혼에 성공했다는 30대 최 씨. 무난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고민거리라고는 단 하나, 최 씨 친정어머니의 태도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친정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늘 남편을 감쌌던 최 씨였지만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날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와 메시지로 남편의 험담을 나눴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날 이후 남편은 차갑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최 씨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온다면 최 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친정 엄마하고 부인, 딸 최 씨. 그러면은 그 남편의 험담, 그러니까 사위 그리고 남편의 험담을 둘이서 모녀지간이 자주 했던 건가요? 네, 아니요. 자주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하필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한 후에 친정엄마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홧김에 험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최 씨는 모녀지간에 별 생각 없이 나눈 얘기였기 때문에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남편의 대화 거부가 길어지면서 이러다 이혼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시기 전에 양원보 앵커께서는 뒷담화를 하다가 혹시 걸리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뒷담화 제가 한번 걸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일단 뒤에서 욕을 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예. 근데 이 사연을 일단 보니까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혼 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아무튼 자 김 기자. 또 애드립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또 이상한 얘기하면 또 제가 계속 욕을 먹기 때문에 저도 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예. 자, 두 사람 결혼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네, 이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지는 지금 한 3년 됐다고 합니다. 이 세무사인 남편은 지난해 개인 사무실을 열었고 아내 최 씨도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부부라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남편은 또 굉장히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고 최 씨도 그런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해서 가능하다면 자녀를 2명 이상 낳기로 하는 그런 가족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무척 다정한 성격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요. 결혼한 후에는 이제 맞벌이 하니까 아내가 힘든 일을 집안일을 다 열심히 해주기도 했고 아마 그 아내가 요리 솜씨가 형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면을 끓여줘도 먹고 요리 솜씨가 없어도 맛있다고 하면서 참 좋은 남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는 저하고 비슷한 남자입니다. 드라마에서 완벽한 남자. 훈남이라고 부르는데 요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자신을 반대했던 처갓집에도 매우 잘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날씨가 좀 흐리다 그러면 전화하는 거예요. 비 온다 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장모 장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그걸 사드리는 게 아니고 배송까지 했다. 요건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훈남이고 완벽한 남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 소장님 그런 남편 계십니까? 네, 계시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남자들은 왜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많냐. 남자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장인 장모한테까지 너무 자랑한 남자는 여기 계신 분들 빼놓고는 없어요. 없어요. 네, 박정희 변호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예. 그 사담은 방송 끝나고 좀 따로 세 분이서 좀 나가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박 변호사님. 네. 아니 진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딸한테도 잘하고 장인 장모한테도 잘하고 그런데 왜 그 장모님은 이렇게 왜 뒤에서 욕을? 이 부모님이 모두 교육자라고 합니다. 교육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교육자라고 하고 그 집안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런 가정교육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이 최 씨의 언니 같은 경우 이제 형부죠. 형부도 그 집안 같은 걸 많이 부모님이 따졌다고 하는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지만 7살에 이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컸거든요.
우리가 저기 부모도 친척도 없는 이 고아로 좀 자랐기 때문에 형제 없는 고아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 이 남편이 보육원에서 크게 된 거죠? 네, 너무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 7살일 때 부모님이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을 보살펴줄 마땅한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게 된 건데 만약에 더 어릴 때 들어갔다면은 입양도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7살에 들어가면서 입양 기회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보육원에서 맏형 노릇을 하면서 퇴소 시기가 왔을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아니 근데 보육원에서 세상에 자라가지고 세무사 그 진짜 되기도 어려운 세무사가 이 정말 잘 자란 분 아니에요 이러면? 네, 제가 요즘 그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도 하고 이제 보육원에서 나와서 이제 20살부터 혼자 사는 청년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네, 보육원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보육원에서도 맏형 노릇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도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꼭 성공하리라라고 마음을 먹는데 바로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멋진 청년인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이 어렸을 때 7살까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고 나도 어른이 돼서 성공하면 정말 화목한 가정을 다시 이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대학은 못 가는데 내가 대학을 가지 못해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세무사 시험에 통과해야겠다. 야.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통과했고 지금은 어엿하게 자기 이름을 내건 세무사 사무실도 찾아서 잘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도 이제 세무사 친구가 있는데 저랑 직업 바꾸고 싶어요. 너무 돈도 잘 벌고 너무 잘 나가. 아니 세상에 이런 사위를 왜 탐탁지 않게 여길까요? 자, 이제 왜 이렇게 사이를 안 좋아했냐면 어머니가 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본도 없는, 그대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본도 없는 놈이라고 얘기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기 사위한테 예, 입버릇처럼 근본 없는 것들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또 이렇게 하고요. 아유. 좀 잘하면요. 근본도 없으니까 너 같은 아내, 좋은 아내 만나서 잘해줘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하든지 간에 근본 없는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 이 입장에서도 그걸 알죠. 이 장모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알고. 그렇지만 뭐 이제 장인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장모의 이런 부분을 알았지만 이 남편이 좀 더 잘하고 자기 마음을 보여주면 바뀔 것이다라고 해서 좀 더 노력을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요. 제가 못 네. 아니 세무사면 뭐 근본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해 세무사인데. 세무사면 근본이 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지만 예. 이 장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야. 팀장님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네. 장모님이 너무 좀 세서 그렇죠. 장모가 너무 거칠어서 좀 부부관계가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친구가 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장모하고 사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어머니, 그러니까 최 씨 어머니가 장모님이 남편을 험담을 많이 하니까 원래 왕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욕을 하니까 왕래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친정엄마가 남편을 험담할 때 남편을 도와줬는데 변명도 했는데 또 부부 3년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하긴 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좋아도. 그럴 때는 친정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약간 친정엄마의 편을 들면서 남편을 살짝 험담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나쁜 것보다는 그냥 동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엄마하고 딸은 참 친한 사이거든요. 그걸 친정엄마하고 둘이 한 거를 남편이 알 리가 없죠. 독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가끔 친정엄마랑 만나면서 남편을 험담하는 건 일상사로 있다. 이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야 별거 아니겠지라고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뒷담화를 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뒷담화를 한 증거를 보는 거 하고는 이거 느낌이 완전 달라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노트북으로 아내가 카카오땡에 로그인 해둔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날 친정어머니와 남편 험담을 하다가 친정엄마가 근본 없는 놈 가족으로 받아줬더니 배은망덕하다는 말에 아내는 어쩌겠어 내 발등 찍었지 라고 대답한 거를 남편이 본 겁니다.
이후 남편은 며칠간 말이 없었고 그 이제껏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 없었던 아내 최 씨는 불안해진 마음에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남편은 이제 그 내용을 봤다고 이제 털어놓은 겁니다. 눈물까지 보이면서 서운하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 그걸 봤다는 얘기를 이 부인이 들었으면은 그때부터 무조건 여보 진짜 미안해. 아이 그 농담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뭐 농담이었어. 그럼 넘어가면 안 되고요. 난 정말 그때 그런 마음이 없는데 너무 그날 그냥 너무 부부싸움하고 화가 난 나머지 잠깐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엄마한테 동조한 거지 그런 마음은 정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최 씨가 하도 보통 때 남편이 다 맞춰주고 언제나 화해 신청하고 잘해주고 다 미안하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날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도리어 버럭 화를 낸 거예요. 왜 남의 노트북을 봐? 아이고, 왜 남의 이런, 메모를 봐? 이런 식으로 막 도리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엄마하고 한 얘기가 좀 쪼잔하게 구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은 사실 지금 화가 난 수준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형 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아내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가족인데 그 아내와 장모님이 자신의 근본 없다 그러고 발등 찍었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졌죠. 그래서 집을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편분이 뒤끝이 장렬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하고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 안 하는 게 가장 끝은 아니죠. 저 같아도 저럴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게 난데 얘기 안 하는 건 답답하거든요. 우리 조사할 때 얘기 안 하면 정말 속으로 불나요. 얘기 안 해요. 그걸 잘못해가지고 경찰서 간 사람하고 이분하고 어떻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않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친정엄마한테 하소연하니까 장모님이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장모님이 불난 집에 또 휘발유를 끼얹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장모님이 해결했어야죠. 못한 거 오히려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착한 분이에요, 사실은. 대꾸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각방을 쓴 거예요. 아니 3년이면 좋을 텐데 왜 각방을 왜 씁니까?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핑계를 대서 가끔 회사에서 자고 오고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볼 때는 좀 이제 마음이 서운하고 하니까 대화를 풀려고 하는데도 대꾸를 안 해. 이거 열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남편분이 이혼하자고 말은 안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러다가 저 소심한 남자가 또 이혼하고 할지도 몰라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팀장이 왜 자꾸 뒤끝 소심. 저 같아도 이 남편처럼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화끈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풀어야죠. 싸우든지.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세상에 취조받는 지금 묵비권이랑 비교하시면 됩니까 이거를? 남녀 사이에는 예.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거지. 꿍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네네. 이 집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의 출신 운운하는 장모 이혼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예? 이혼해야 합니다. 아닌데요. 일단은 우리 법상으로 이혼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합의 이혼하거나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두 사람 합의 이혼은 아니죠. 아마 남편이 이혼을 걸어오는 경우를 지금 상정하고 질문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혼을 걸어오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6가지 이혼사 중에 우리 특히 장서 갈등, 예컨대 배우자의 직계 혈족의 심히 부당한 학대 이혼 사유 될 수가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학대여야 돼요. 근본은 여기 심히 부당해 보이긴 한데 법적으로 우리 민법적으로는 뭐 폭행이라든지 어떤 욕설이 가할 때 그런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뭐 재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단계까지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 말고 좀 둘이 각방 쓰고 좀 헤어져 있고 이런 부분 또 갈등 부분 그게 이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기타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저도 그냥 뭐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는 뭐 말은 했지만 그건 뭐 저 개인적인 그냥 소견이고요. 자, 일단 이 부부를 우리 소장님이 상담을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좀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이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돈이나 성공이나 사랑이 아니고요. 이 남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절히 원했던 건 가족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내 편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구나.
나만 혼자서 따돌림 받는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께서 계속 불안해하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셔야 되고 남편이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족임을 강조해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제 얘기든 뭐 팀장님 얘기든 소장님 얘기든 그냥 어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그냥 개인의 생각을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생각을 뭐 얘기하는 거니까요. 좀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과 뭐 어떤 합일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